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늘 그렇듯 평범하게 흘러가던 일상이 갑작스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바뀌고, 대화가 줄어들고, 문득문득 낯선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럴 리 없다고, 내 사람은 다르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바람 피는 사람이 아무리 감쪽같이 숨겨도 절대 숨기지 못하는 결정적 신호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알아두면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현명한 대처도 가능해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은 올해로 77,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30에 결혼해 50 넘어 남편과 사별하고 그 뒤로 30년 가까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지인이 자꾸 전화하고 찾아오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이라 여겼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 그 사람을 돕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 어르신에게 정서적 기대를 하며 마치 부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르신은 그런 태도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론 외로움과 혼란 속에서 조용히 그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가 점점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경제적인 요구까지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관계는 깊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죄책감과 불안으로 묶여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의 부인이 이 어르신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던 그날 밤 어르신은 문 안에서 그저 울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외로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불륜이라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욕망의 발로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감정은 때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신호들은 반드시 남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불륜의 결정적인 3가지 신호. 이것은 단지 배우자의 움직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읽는 법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대화의 방향입니다. 둘째는 행동의 리듬입니다. 셋째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이 3가지는 감쪽같이 숨겨도 사람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흔적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정리를, 또 누군가에게는 명확한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신호, 대화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말 속에 자신의 관심과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평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크게 3가지 성격을 띠게 마련입니다. 하루를 나누는 일상 대화,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 대화,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기대 대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3가지 대화 중 하나 혹은 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대화가 줄어든다면 관계의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30년이 넘은 부부였는데 아내는 남편이 예전과 다르다며 제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었고 말도 짧아지고요. 무엇보다 미래 이야기를 잘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언제 여행 가자, 우리 손자 태어나면 뭐 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몇 달 전부터 회사 동료였던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류는 물리적인 접촉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은 바로 대화의 방향에서 처음 드러납니다. 상대와의 대화 주제가 달라지고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며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계획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전에 기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말투, 대화 중단의 횟수, 함께 계획하던 일의 취소 여부, 이 세 가지를 일기처럼 써보세요. 이런 기록은 혹시 나중에 맞닥뜨릴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또한 그 대화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제3자의 이름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와 감정을 공유하는 대상이 되기 시작한 순간 여러분과의 대화보다 그쪽 대화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은 반쯤 떠나 있는 겁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사람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무엇에 대해 침묵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가까운 친구보다는 객관적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감정적으로 여러분 편에 서게 되지만 전문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 가장 복잡한 길을 선택한다. 불륜이라는 진실 역시 말의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대화의 방향은 마음의 향방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신호, 행동의 리듬이 바뀌는 순간에 대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의 일상 리듬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륜을 감추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생활 리듬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작고 소소한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퇴근 시간이 갑자기 10분, 20분씩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유는 명확하지 않거나 늘 같지요. 회사 일이 좀 밀렸어. 회의가 길어졌어. 차가 너무 막히더라. 그런데 그 시간이 일주일에 2번이 되더니 어느새 4번, 5번으로 늘어납니다. 그 사이 패턴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상담실에서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70대 초반이었고 아내는 몇 년째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예전에는 저녁 6시면 늘 집에 왔어요. 같이 밥 먹고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했는데 이제는 밤 9시가 넘어야 들어와요. 남편은 시종일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건 그냥 바쁜 거지. 하지만 그분의 핸드폰 사용 습관도 달라졌고 식사 시간에 전화를 받으면 문득 밖으로 나가는 행동도 늘었지요. 생활 리듬의 변화는 그 사람이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 속에 다른 사람과의 시간이 들어갔다면 그건 가장 큰 신호입니다. 또한 자기 관리를 갑자기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에 관심을 갖고 향수를 뿌리거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면 그건 그 사람 안에 누군가를 의식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배우자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평소 안 하던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그 배경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들이 이유 없는 변화일 때 그것이 감추어진 무엇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행동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몸에 배어있는 진심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로 완성된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생활 리듬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그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왜 늦어졌는지, 왜 다른 루틴이 생겼는지, 왜 예전과 다르게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는지 그 질문을 지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신호, 감정의 연결이 끊기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륜의 세 번째 신호이자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단절, 바로 감정의 연결이 끊기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감정은 아무리 숨겨도 결국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라진 감정은 언젠가는 얼굴에, 말투에, 태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상담 중 가장 오래된 부부 중 한 쌍은 결혼 43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아내는 늘 웃으며 말하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눈빛이 달라졌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따로 상담하게 됐고 몇 번의 만남 끝에 그분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음이 떠났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젠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그 마음은 고스란히 얼굴에 남습니다. 가장 뚜렷한 신호는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어색해진다는 겁니다. 말이 줄고, 눈빛이 식고, 대화의 온도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리를 의무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해야 하니까, 밥은 먹어야 하니까, 같이 살아야 하니까라는 이유만 남고 좋아서는 사라지게 되지요. 이럴 때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이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내가 해주는 일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이미 감정의 단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메시지를 느낍니다. 그 침묵은 외면이 되고 그 외면은 곧 단절이 되어 마음의 거리로 굳어지게 되지요. 사람은 마음이 멀어질 때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무관심보다 더 아픈 건 없습니다. 차라리 싸움이라도 하면 아직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의 감정을 서서히 끊어냅니다. 말도 줄고 관심도 사라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더는 감정의 교류가 아닌 의무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떠난 자와의 대화는 스스로에게 침묵보다 못한 상처를 남긴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런 대화로 채워지고 있다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 신호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확인의 구체적인 방법과 조용한 대처의 지혜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의 불륜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고 조용하게 대처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묻다가 나만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부딪히면서 결국 많은 분들이 그냥 모르는 척, 못 본 척하며 지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가려도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언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상대는 방어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점점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여러분은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을 식히고 이성적으로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황을 조용히 모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몰래 뒤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 지출 내역의 이상, 전화나 문자 습관의 변화, 퇴근 시간 이후의 불분명한 움직임 등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을 차분히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이 정황은 나중에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인 확인보다 간접적인 언급을 통해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참 피곤해 보여요. 밖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요즘은 나한테 예전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표정이 흔들리는지, 시선을 피하는지, 말을 얼버무리는지, 그 작은 반응 속에 진실의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대화입니다. 비난이나 고함이 아니라 그동안 느꼈던 마음을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당신과의 거리가 예전과 너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처음엔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너진 감정이 아닌 여전히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쌓인 평온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 안의 진실이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 안의 진실을 먼저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 즉,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은 인생을 흔드는 큰 충격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겪는 외도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 조급하고 외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내가 나를 버리는 순간부터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건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 당연한 말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반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의 외도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그러나 그건 외도를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불륜이라는 선택은 스스로 한 행동입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이 대신 짊어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의 환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너진 감정은 그 상태로 방치되면 곧 우울로 이어집니다. 불면증, 무기력, 식욕 저하, 삶의 의욕 상실,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여러분을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말하거나 상담소를 찾아가거나 혼자서라도 글을 써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나는 외롭다. 이 단순한 기록과 표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날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럴수록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불륜을 겪고도 정말 당당하게 회복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의 이명숙 어르신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 공원을 걸었고 이웃과 웃으며 인사했고 동네 아이들과 마주치면 사탕을 건네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잖아. 이명숙 어르신은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정말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누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내가 얼마나 머무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아프고 혼란스러워도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이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지 그 이야기를 마지막 7번째 파트에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의 외도로 인해 깨어진 신뢰는 마치 깨진 유리처럼 붙일 수는 있어도 흠은 남습니다. 그 흠을 안고 살아갈 것인지, 그 자리를 떠나 새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느 쪽이든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화를 내고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내가 겪은 감정, 내가 지금 느끼는 상처, 앞으로의 방향을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아프다. 이 일은 내 삶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 이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반복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참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시간은 이제 그만 두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주도권을 다시 여러분의 손에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남편 혹은 아내, 아이들, 시댁, 친정, 회사,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를 잃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외도를 당하고 이혼을 결정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남 진주에 사는 이팔순 할머니는 70대 중반에 남편의 외도를 알고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무릎 꿇고 빌기도 했고 아이들은 말리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외롭게 한 사람 옆에서 남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그렇게 혼자 된 이후 팔순 할머니는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꿨으며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팔순 어르신이 요즘 더 예뻐졌어요. 웃음이 많아졌고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이처럼 관계의 상처를 딛고 당당히 자신을 돌보는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분류는 누군가의 실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대처가 삶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의심되는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면하시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분류는 아무리 숨겨도 행동의 변화, 감정의 차단, 일상의 어긋남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 번째,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은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 같은 길을 걷는 분들과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지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공감과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